네, 안녕하십니까. 기계 파는 남자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선 재활용 또는 기타 차핑기가 필요한 재활용 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차핑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말은 순수하게 이제 10여 년간 차핑기를 판매하면서 경험한 점과 느낀 점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 차핑기라는 특수 목적용 기계를 10여 년 동안 판매한 사람으로서 전해드리는 말이니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도지 절대로 경험 많으신 사장님들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 얘기는 차핑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지, 차핑업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차핑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차핑업을 시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는, 물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성심성의껏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차핑기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핑기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핑기의 용량. 그리고 두 번째, 차핑기 구매 예산. 그리고 세 번째, 차핑기 제조사의 AS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허가사항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차핑기 용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얼마나 깔 수 있냐입니다. 이 질문은 내 생각에 하루에 몇 톤 이상은 까야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기계가 그 정도가 되나요? 그 정도가 안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건 없나요? 라는 의미를 내포한 질문인데요. 굉장히 핵심을 짚는 질문이시죠. 네, 맞습니다. 차핑기 선택 기준의 첫 번째는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전선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에 맞는 용량의 차핑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일정하게 30톤의 전선을 매달 구하실 수 있는 사장님이시라면 한 달에 25일 하루에 6시간 작업을 한다는 기준으로 총 한 달 150시간이 되고요. 그 30톤을 15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200kg라는 목표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매해야 할 차핑기의 용량이 선택이 되셨다면 두 번째 기준은 차핑기의 구매 예산입니다. 어떤 용량의 기계를 써야 할지 판단이 쓰셨으면 이제 기계 구매를 위한 예산을 책정을 해봐야겠죠. 먼저 예시를 든다면 한 달에 30톤 전선을 작업을 해서 구리를 팔았을 때 전기세, 인건비, 운송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뺀 손익분기점, 즉 소위 기계값을 뽑는 시점이 2년, 3년이 걸린다면 안 되겠죠. 그렇게 손익분기점을 약 1년 정도,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1년 정도를 잡고 한 달 이윤을 역산을 해보시면 기계값이 얼마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 기준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계 용량을 정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셨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차핑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원활한 AS를 받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제가 왜 AS를 강조를 하냐면 대부분의 차핑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차핑기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미 접해 보셨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를 만약에 접하신다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제조사로부터 그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AS와 그리고 교육 서비스입니다. 그 기계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발휘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 똑같은 저희 제품 기계를 사가신 사장님들도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사용하셔서 기계 용량의 120%를 뽑아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같은 기계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80%도 못 뽑아내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AS를 받지 못하는 출처불명의 중고기계나 아니면 외국 기계를 쓰신다면 안 되겠죠. 그동안 재활용 업계의 기계들은 뭐 기계 팔고 나면은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는 업자들이 파는 기계라고 오인받기가 십상이었는데요. 요즘 국내 제조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S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국내 제조사의 기계 중에 자기의 용량과 예산에 맞는 기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기준, 바로 허가사항입니다. 내가 속한 지자체는 과연 어떤 허가사항을 조건으로 걸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이 허가사항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국가환경법은 하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또 동네별, 토지 용도별, 조건마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일 뿐인데요. 원론적으로 일단 이 차핑업을 시작을 하시려면 폐기물 종합처리업이라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핑업이라는 게 작든 크든 폐기물을 사와서 일련의 제조 공정을 거쳐서 새로운 재활용 자원을 창출해내는 제조업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하시는 기계가 건식이냐 또는 습식이냐에 따라서 대기환경보호법, 수질환경보호법에 맞는 기준을 통과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속한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구청 또는 시청, 또 지방이라면 군청, 이런데 이제 그 환경과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허가 관련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차핑기 선택 시 알아봐야 할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저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니까, 혹시나 지금 당장 차핑기를 선택하시는 걸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를 주셔서 제 경험과 그리고 사장님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합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잘 선택을 하신다면 아마 아주 어긋나는 선택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이 이거를 보시는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기계 파는 남자 박 팀장이었습니다.